안녕하세요. 해커스닷컴의 세법 이성훈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건데 이번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런 형태로 나왔네요. 국세기본법에서 4문제, 징수법 2문제, 소득세 4문제, 법인세 5문제, 부가가치세 4문제, 상속세에서 1문제. 이제 토탈 문제가 20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좀 애매하게 낸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있네요. 요 3문제. 요 3문제, 요걸 가지고 당락을 좌우하시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중에 박스 문제라든지 개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잘못해버리면 이 문제에서 잘못 적용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틀려나가버리면 엄청나게 그 타격이 좀 심하시겠네요. 그래서 1번부터 어떻게 해서 답이 나오는가 알려드릴게요. 1번은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건 국세기본법 문제 예상했던 문제네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이 지문은 동그라미 4번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 신고를 완료할 때 상속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사망하면 그랬죠. 그래서 국세기본법 1번 문제는 아주 쉽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설하고 있는 게 그 제형이에요. 인재형에서 제형에 대해서 해설이니까 제형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성립 시기가 상속 개시했을 때예요. 그래서 1번은 4번이 답이었는데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네요. 그다음 2번 문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거. 그럼 이제 이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한 문제 나오면 언제나 나오는 게 양도 개념 이게 출제가 돼요.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언제나 박스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연습할 때 박스로 다 연습했던 문제네요. 기억번은 대물변제가 소유권 이전됐다. 그럼 대물변제 소유권 이전이면 양도겠죠. 그다음 기억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니은번에는 공유물의 소유 지분이 분할됐다. 공유권의 분할,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이 분할했지만 단 지분 변경이 없다 그랬으니까 니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3번, 4번 탈락이 됐어요. 그다음 디귿번에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죠.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이것도 양도예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됐겠네요. 그다음 문제 3번 가보죠.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 사업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기에 7급에서 문제가 유사하게 나왔지만 이 문제가 다시 이쪽이나 아니면 취득 시기 쪽이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이게 진짜 나왔는데 이쪽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운 부분에 속했네요. 올바른 걸 찾으라 그랬어요. 1번은 부동산의 양도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 돈을 주는 거하고 등기하고 비교가 되면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러면 등기가 먼저니까 대금을 청산한 날 아니라 등기 일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 등의 대금을 뭐 청산하는 날 그랬는데 대금을 청산하는 날 우리 상품을 물건 같은 경우는 물건을 인도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일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3번은 위탁 매매의 경우에 위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위탁 그러면 위수탁 관계에서는 일단은 내가 넘기면 상대방 내 것을 그 사람이 대신 팔아준 날이에요.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 돼요. 3번도 틀렸어요. 그리고 4번이 정답인데 자산의 임대료를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미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이를 사업년 때 입금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 해당 사업년 때 입금으로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4번이 답이 됐던 거예요. 이제 문제 4번 가보죠. 문제 4번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거 반드시 나오리라고 이번에 예상했던 문제네요.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다. 돈이 아닌 내가 물건 넘기고 대가를 돈이 아닌 걸 받으면 우리 알잖아요. 그 내가 공급한 그 재화의 시가로 간다는 거.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그다음 문제 5번을 가보죠. 5번이 아차하는 순간에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데 제2차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이 납부한 국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일단 청산인이나 자녀 재산 분배를 받은 자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질 수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그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과점 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질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사업 양도에 대해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 여기서 사업 양도 양수는 확정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짚었어야 돼요. 확정된 그 세금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인이 양수받은 그 재산 가격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고 동그라미 4번이 애매하죠.
분할법인이 납부해야 될 분할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이게 연대 책임이에요.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걸 분할해 보죠. 이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분할했다 했죠. 이렇게 분할하면 분할했던 그 두 개 법인은 앞에서 부과됐던 그 세금에 대해서 둘이 연대 책임을 지는 거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그다음 문제 6번 많이 어려웠던 문제네요. 이 6번을 맞추신 분들은 진짜로 이게 운이 좋을 거예요. 이 6번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이게 답이 애매한데 이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 박스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애매하고 너무 애매하지만 이게 개수 문제로 나오니까 더 사람을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기억본 가보죠.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이것도 송금 불산입이에요. 이거 송금 산입이 아니라 이거 송금 불산입이에요. 필요경비로 불산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 이것도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는 원칙은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데 단 예외적으로 그 회사에서 책임이 없는 거 있죠. 회사가 책임이 없고 정책적으로 불산입했던 것은 요거는 필요경비 산입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요거는 송금 산입, 필요경비 산입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번은 산입이에요. 그다음에 성급비용 요거 인정 안 돼요. 비용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성급했던 것은 요거는 필요경비 불산입.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요것도 불산입. 그래서 이제 불산입이 되는 건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 3번이 답이네요. 그다음 문제 7번은 납세 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납세 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 유예액과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한 그 포함만이 아니라 그걸 뺀 나머지가 지금 체납된 게 없다는 것이지 모두 그걸 포함해서 체납된 사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미과세, 비과세된, 미과세된 여기 함정이 건립을 안 돼요. 이제 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미과세된 자로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아직 과세가 안 됐지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했을 때는 이 사람은 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됐네요. 그다음 문제 8번. 문제 8번 너무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제 지정 기부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지정 기부금하고 법정 기부금하고 찾는 건데 아마 이것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안 한 부분이고 너무 까다로운 내용까지 들어있어요. 이제 기억본 가보죠.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 요거는 법정 기부금이에요. 요게요. 기억이 법정 기부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국립대학교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여기는 요게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요거는 지정 기부금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 촉진법에 따라서 협력단체 연구비로 지출하는 건 요건 법정 기부금이에요. 그 다음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빈 구호구품 법정 기부금.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 이건 지정 기부금. 그 다음에 불이웃돕기 성금, 이것도 지정 기부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가보죠.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간이과세자는 한 문제 나오려 예상이 됐는데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봐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자는 기준금액이 4천이 미달되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문제 10번은 이제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법정 기한 내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매 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가는 거지 선입선출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 다음 문제 11번.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아라 그랬어요. 이 문제 조금 어려웠어요. 국세기본법 4문제 중에서 이 문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네요. 이제 답은 4번인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기가 틀렸어요.
부당하게 받기 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요. 부당하게 받기 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회 거래를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거래하더라도 직접 거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가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을을 통해 가지고 병에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갔다 와봐요.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가는데 이렇게 갑이 직접 병에게 갈 때보다 을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세금이 부당하게 감소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요걸 부인해버리고 직접 이렇게 당사자 직접 거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냐면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부분이 잘못된 지문이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이제 12번 너무 쉬운 소득세 문제네요.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만으로 옳은 거. 그럼 여기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만 없애버리면 돼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없애버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13번으로 가보죠.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2번이 정답인데 비영리 내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중에서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청산소득.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없어요. 영리 내국법인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14번 이것도 약간 까다로운 문제네요.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이 질문은 3번이 답이에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일시적으로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같이 붙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어쩌다 한번 거래되는 건 과세 자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에서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번 거래가 되는 거 이거 거래 자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택하신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그다음에 15번은 이제 상속세 문제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 상속세 문제는 요건 공부를 좀 하신 분이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는. 관한 틀린 거 찾아라 그랬네요. 1번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보지만 타인이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네요. 그럼 제가 신탁을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사망했어요. 그럼 그걸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넘어가면 상속 재산이 되고 그게 없어져 버리면 상속 재산에서 제외돼 버린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그러면 상속인을 만약에 이제 피상속인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했을 때는 상속 개시 10년 이내분을 증여재산 가격으로 해서 증여해서 빼고 상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했을 때는 여기는 5년이라는 이야기예요. 5년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년 이내라 있으니까 그게 오답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네요. 이제 16번은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아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인데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세무서장한테 이의제기를 하고 심사청구로 갈 수 없어요. 바로 이거는 이 신청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되니까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네요. 네, 17번으로 가보죠.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 및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거는 2번이 답이네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지는 각각의 사업장이다. 각각의 사업장이라 2개 이상 있으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었어요. 이제 18번 문제로 가보죠.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되는 거, 해제해야 되는 게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했어요.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거는 반드시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해제지, 이거는 강제 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19번 문제로 가보죠.
입금에 대한 입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1번 지문은 다시겠죠. 특수관계인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입금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네요. 법인이 자기 주식 그러면 일단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조건 문제 풀 때 그러죠. 자기 주식은 세법에서는 자산 항목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과 관련된 것은 입금 산입 항목이에요. 그래서 입금의 산입을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이 부분은 의제 배당으로 봐서 입금의 산입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가보죠.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에 영서일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의해서 국내 신용자, 우리 국내 신용장이나 내국 구매 확인서, 내국 그러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거래가 된 것은 외국으로 나갈 목적이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그랬으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번 기출문제 해설을 제가 다 해드렸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국세기본법 중에서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아마 실수를 유도했어요. 실수를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고 국세징수법은 아주 쉽게 냈어요. 그다음에 소득세 문제에서 한 문제는 그 문제를 틀리라고 냈어요. 예, 틀리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법인세 중에 한 문제 기부금죠. 지정기부금 이것도 틀리게 문제를 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거를 실수를 유도했어요. 실수를 유도하고 이제 상속세는 공부를 하신 분은 다 맞게끔 내놨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그래서 한 80점에서 85점 정도는 맞게 놓고 일단 90점 넘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안심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세법은 이번 아마 세법 평균 아마 여러분들이 한 75점, 80점 정도를 대부분 맞았을 거예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한 60에서 70 정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85, 90점. 조금 더 세밀하게 책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아마 95점 정도. 하나 정도는 아마 틀렸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에서 2개 정도는 틀렸으리라 보는데 지금 이 세법 문제만 봐가지고는 세법하고 회계학 문제만 봐가지고는 실제 이번 커트라인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택 과목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세법하고 회계학 같은 경우는 2개 평균 잡아서 80 이상은 평균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했더라면 이번에 세법 회계학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성공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선택 과목보다는 세법이나 회계학이 무난하게 아마 여러분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보네요. 또 이번 시험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지방직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험을 너무 이 시험에다가 이제 시험 끝나버렸기 때문에 끝나는 건 덮어버리고 그다음 지방직을 대비하신 분들은 바로 내일부터라도 바로 지방직 준비로 들어가시기 바라네요. 1년 동안 고생하신 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네요. 여기서 세법 해설 마치죠.